제1시대는 전설적인 영웅들이 활약하고 또한 절망했던 빛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둠의 제왕 모르고스의 힘은 강력해졌고 선의 세력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1시대의 마지막 영웅 에아렌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벨레리안드 대륙에는 곤돌린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곤돌린은 투르곤이 다스리던 요정들의 도시로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었던 신비한 도시였습니다. 투르곤에게는 딸 이드릴이 있었고 이드릴 공주는 인간 영웅 투오르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시대 503년 에아렌딜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제1시대 510년 암흑의 군주 모르고스의 군대의 침공으로 곤돌린이 멸망하자 투오르와 이드릴은 생존자들을 통솔하여 시리온 강 하구에 피난지를 세웠습니다. 시리온 강 하구 근처의 발라르 섬에서 요정들을 인솔하던 조선공 키르다는 이들과 친해졌고 키르다는 직접 에아렌딜에게 배를 건축하는 기술과 먼 바다를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항해술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525년 에아렌딜이 22살의 청년이 되자 투오르와 이드릴은 배를 타고 서쪽의 발리노르를 찾아 떠났습니다. 에아렌딜은 어머니에게서 요정석 엘레사르를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리온 강 하구의 요정과 인간 피난민들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에아렌딜은 베렌과 루시엔의 손녀인 엘윙과 결혼하였습니다. 엘윙은 세 개의 실마릴 중 하나의 소유자로 실마릴의 눈이 먼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벌인 제2차 동족 살상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방황하던 중 시리온 하구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532년에는 에아렌딜과 엘윙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엘론드와 엘로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물에 발라 울모에 의해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깨어있던 에아렌딜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발리노르를 찾고 싶은 갈망이 강해졌습니다. 이 무렵 발리노르는 인간들은 물론이고 요정들에게도 닫혀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찾을 확률은 희박했고 비록 상륙한다고 해도 가운데 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아렌딜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길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행방을 찾고 발라들에게 위험에 빠진 가운데 땅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키르단의 도움을 받아 에아렌딜은 백색의 배 빙길롯을 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534년 엘윙과 어린 두 아들들과 작별을 고한 에아렌딜은 발리노르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항해에는 3명의 동료 팔라사르, 에렐론트, 아이란디르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이 요정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이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아렌딜은 이들과 함께 발리노르를 찾아 몇 년간의 위험한 항해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항해 기간 동안 에아렌딜이 어떤 모험을 겪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톨킨은 처음 이야기를 구상했을 때 에아렌딜이 세계의 남쪽 끝에서 거대한 거미 웅골리안트와 싸워서 그녀를 죽이는 이야기를 구상했지만 완성된 실마리올리온에는 그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에아렌딜은 축복의 땅을 찾아 계속 서쪽으로 나아갔지만 도무지 발리노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라들에 의해 그 땅은 단절되어 있었고 에아렌딜이 발리노르에 다가서면 그림자와 안개, 바람과 마법이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발리노르를 찾지 못한 에아렌딜은 마침내 배를 동쪽으로 돌려 가운데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가운데 땅에서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엘윙의 실마리를 빼앗기 위해 시리온 하구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우선 전령을 보내 실마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이 일으킨 2차 동족살상으로
가족들과 백성들을 잃은 엘윈과 요정들은 거부하였습니다. 베렌과 루시엔이 악의 제왕 모르고스로부터 훔쳐냈고 엘윙의 아버지 디오르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낸 실마리를 에아렌딜의 부재 중에 치유와 축복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겨지는 이 보석을 시리온의 요정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시리온의 요정들을 공격하여 사륙하였습니다. 이것이 제3차 동족 살상으로 앞선 두 차례의 동족 살상보다 더욱 끔찍하였다고 합니다. 시리온의 요정들은 전사들이 아닌 힘이 없는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었는지 페아노르의 아들들을 따랐던 몇몇 요정들조차도 반기를 들었고 이 와중에 암로드와 암라스가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마에드로스와 마글로르였습니다. 길갈라드와 키르다는 시리온의 요정들을 도울 원군을 보내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고 에아렌딜의 어린 두 아들 엘론드와 엘로스는 사로잡혔습니다. 희망이 없음을 깨달은 엘윙은 실마리를 거머쥐고 높은 절벽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페아노르의 맹세에 운명이 묶여있던 마에글로스와 마글로르는 끔찍한 살상을 저지르고도 실마리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바다 속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엘윙을 불쌍히 여긴 바다의 발라 울모가 엘윙이 추락하여 바다에 닿기 전에 그녀를 백색의 바다새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보석 실마리를 달려 있었고 엘윙은 에아렌딜을 찾아 서쪽의 바다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빙길롯을 발견한 엘윙은 배 위에 착지했고 에아렌딜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 엘윙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엘윙에게서 3차 동족 살상과 포로가 된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에아렌딜은 가운데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직감하고 다시 발리노르를 찾아 나섰습니다. 에아렌딜은 빙길롯의 뱃머리에 우뚝 섰고 그의 옆에는 아내 엘윙이 있었습니다. 에아렌딜은 실마리를 자신의 이마에 달았고 실마리를 처음 만들어졌던 벨레리안드에 다가설수록 보석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뿜어냈습니다. 실마릴의 빛의 인도 덕분에 빙길롯은 무사히 그림자의 바다와 마법의 섬들 사이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먼 옛날 요정들을 가운데 땅에서 발리노르로 옮겨주었던 섬 톨 엘레사르 옆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아렌딜 일행은 발리노르의 해변에 상륙하였습니다. 에아렌딜은 엘윈과 3명의 동료들에게 발라들의 분노를 살지도 모르니 절대로 땅에 발을 딛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아렌딜 자신은 그 분노를 감당할 각오를 다지고 빙길롯에서 내렸습니다. 요정과 인간을 대표하여 가운데 땅의 위기를 발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아렌딜은 칼라키르야를 따라 투나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놀도르 요정들의 도시 티리온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티리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아렌딜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요정과 인간의 언어로 소리쳤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에아렌딜은 발을 돌렸습니다. 그가 해변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Hail, Earendil, of mariners most renowned, the looked for that cometh at unawares, the longed for that cometh beyond hope. Hail, Earendil, bearer of light before the sun and moon, splendor of the children of earth, star in the darkness, jewel in the sunset, radiant in the morning.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발라들의 왕 마누에의 전령인 에온웨였습니다. 에아렌딜이 발리노르에 도착한 이날은 마침 요정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정들은 발리마르나 마누에의 궁정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 티리온에 남아있던 몇몇 요정들은 에아렌딜과 실마릴의 빛을 목격하고 이것을 보고하러 발리마르로 갔기에 에아렌딜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아렌딜의 소식을 들은 만웨와 발라들은 에온웨를 보내 에아렌딜을 발리말의 궁정으로 불러왔습니다. 에아렌딜은 요정과 인간의 핏줄을 모두 이어받은 존재로서 두 종족을 대표하여 발라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아렌딜은 발라들의 명령을 어기고 가운데 땅으로 건너간 놀도르 요정들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그들의 거대한 슬픔에 동정심을 가져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요정과 인간과 자유민족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라들은 에아렌딜의 소원을 승낙하였습니다. 에아렌딜이 물러나자 영혼을 관장하는 운명과 심판의 발라 만도스가 인간의 몸으로 금지된 발리노르의 발을 디딘 에아렌딜에게 원칙대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발라 울모는 에아렌딜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몸에는 요정의 피가 흐르기에 처벌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만도스는 그 피는 발라들의 명령을 어기고 망명하여 발리노르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 놀도르 요정의 피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마침내 발라들의 왕 만웨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에아렌딜과 엘윙은 가운데 땅과 그 민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발리노르로 온 것이기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리노르의 발을 디뎠기 때문에 다시는 가운데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아렌딜과 엘윙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요정과 인간 두 종족 중 하나의 운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에아렌딜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엘윙은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 발리노르를 돌아다니다가 텔레리 요정들의 도시 알쿠알론데에 도착하였습니다. 엘윙은 텔레리 요정들에게 도리와스와 곤돌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텔레리 요정들은 엘윙을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아렌딜은 마침내 알쿠알론데에서 엘윙과 다시 만났고 둘은 다시 소환을 받아 발리마르로 돌아가 발라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운명의 심판이 내려지자 에아렌딜은 엘윙에게 선택을 맡겼습니다. 엘윙은 요정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였고 엘윙을 따라 에아렌딜도 요정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웨는 에온웨를 다시 해변으로 보내 그때까지 빙길롯에 타고 있던 에아렌딜의 3명의 동료들을 다른 배에 태워 동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빙길롯은 발리노르를 지나 세계의 끝으로 보내졌고 밤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에아렌딜은 매일 밤 찬란한 빛을 내뿜는 실마리를 이마에 달고 빙길롯을 타고 밤하늘을 항해하였습니다. 엘윙은 추위와 공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에아렌딜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에게서 하늘을 나는 방법을 배워 에아렌딜이 돌아올 때 하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 그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밤 에아렌딜이 빙길롯을 타고 항해할 때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실마리는 가운데 땅의 자유민족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드높은 희망의 별을 뜻하는 길 에스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에아렌딜의 빛은 그 뒤로도 어둠 속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